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 몸과 마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마인드온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지행동 심리학회 대표님이십니다. 영화 속 심리학의 저자이시기도 하신 박소진 선생님 자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영화 속 인물을 통해서 심리학 이야기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 다룰 주제 어떤 건가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제 우울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울 장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장애 네네. 두 가지. 네. 이 우울이 이 정서적 감기란 말에 좀 비유가 되곤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왔다가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좀. 흔한 어떻게 보면 네. 누구나 이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네. 이제 좀 더 무심할 수도 있고 네, 방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네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자, 영화 속 캐릭터를 좀 탐구해 보면서 이런 우울 장애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네. 어떤 건가요? 멜랑콜리아라는 영화예요. 멜랑콜리아. 네. 딱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네. 오시죠? 네.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영화 내용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영화 제목부터가 이제 멜랑콜리아니까, 네. 그 멜랑콜리아가 이제 뭐 우울하다. 나 기분 뭐 멜랑콜리해 그러면 이제 기분이 맞아요. 뭐 우울하고 별로 이제 좋지 않다, 꿀꿀하든지 그런 느낌인데, 네. 영화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일부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제목부터가 멜랑콜리아니까 그렇죠. 네. 예, 감정의 일종인 이 우울에 대한 그 농도 짙은 네.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 우울장애 대표적인 증상들 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증상들은 어떤 거 있는지.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우울한 기분을 이제 그 토로를 하시고요. 슬픈 감정, 또 뭐 좌절감, 뭐 무기력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이제 정서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뭐 슬퍼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는데, 진단 기준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감이라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분 변화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걸 좀 보시면서 자기 기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 자존감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자존감. 우울증에 걸리면 자존감이 떨어지죠.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할 때 잘 생각해 네. 보세요. 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우울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굉장히 내가 못나 보이고 바보 같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부적절할 정도로,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저렇게 느끼지 할 정도로 굉장히 침체된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당연히 이제 낮아지고요. 무기력하다, 또 무가치하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서 네. 감정이 좀 폭발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네,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일부에 나온 그 이제 동생 클레어, 이름이 이제 클레어인데요. 예. 클레어가 하는 행동이 상당히 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혼식 하면 우리가 누구나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축복받고 즐겁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는데 어. 돌아서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아니다, 이제 결혼할 상대가 아닌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쉬를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이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이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영화 일부에서는 이제 내내 이런 우울증의 증상들을 이제 보이는 인물들이 주로 네. 이제 나타납니다. 네. 2부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2부는 어떤가요? 그 동생이 보여주는 이제 우울 행동이 이제 그 나타나면서, 언니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옆에서 동생을 굉장히 살뜰하게 이제 살피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2부에 들어가면서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클레어가 진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클레어의 남편은 네. 그 공포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언니의 어떤 심리 상태, 예, 동생과는 조금 다른 언니의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의 원인은 도대체 네. 뭘까요? 이 증상이 뭐 다양하니까 네, 네. 그 원인도 좀 하나로 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네. 일단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우울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향한 어떤 분노라고 자기를 향한 분노? 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떠났을 때 그 네.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어떤 슬픈 감정이 당연히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이제 그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 별로 이렇게 용인하지 굽지 않죠. 않게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대부분은 이제 그런 감정들은 억압이 되거든요. 억압이 되고 네. 그런 억압이 되면서 그것이 내적으로 자기한테 향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로 가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내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화 멜랑콜리아에서는 결국 뭐 지구 종말 얘기까지도 또 나오고 네, 하는데 예, 얘기가 예. 말이 좀 급진전되는데 네, 네. 이런 상황들을 앞둔 인물들의 얘기가 예. 그려지는데 이 동생과 언니의 그 대처, 대응 네. 방안, 그 심리 상태도 네. 달라요.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동생은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요. 언니는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다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두 자매에 상반된 그런 이제 행동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영화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뜬금없이 행성이 이제 네. 멜랑콜리아는 좀 당황스러울 행성이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이게 얘기가. 무슨 SF인가 막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인간 개개인은 다 하나의 행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 설정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스틴과 그 클레어가 살고 있는 집, 그 굉장히 넓은 그 성과 같은 곳, 네. 이것이 하나 이제 행성과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더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개인의 내적으로 겪는 그 고통은 사실 본인 자신만이 아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주변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그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사실 또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또 다른 건 아니라 볼 수는 있죠. 네. 이게 뭐 우울해 보였던 사람들도 우울하지 않게 보였던 사람들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는 네. 그걸 맞는 자세나 심리 상태가 네.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해주는 네, 그렇죠. 메시지로 삼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 영화 만든 감독이 실제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잘 그것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영화 보면 마지막에 네. 그 주인공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좀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 죽음을 마치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특성들은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무기력을 이제 느끼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뭐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으로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막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네. 그런 이제 태도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울증 관련된 대표적인 영화 다른 하나 좀 더 좀 네.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화 The Hours를 좀 들어주셨는데 네. 네. 여기서는 좀 더 심각한 상태의 우울 장애자들을 좀 볼 수 있다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예. 네, 멜랑콜리아는 좀 상당히 우울을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뭐 미학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이제 디아워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딜러웨이 부인이라는 그 책을 쓴
버지니아 울프가 저기 이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고요. 예. 근데 실제로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이 딜러웨이 분이라는 그 영화, 그 책을 하나의 매개를 해서 세 사람의 세 여인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영화 속에서 표출되는 우울증의 네. 좀 뭐 특징이랄까요? 네. 그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여기서는 좀 굉장히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제 연결돼서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도 자살을 했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로라라는 이제 한 가정 주부가 네. 있는데 이 사람도 계속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살 시도를 실제로 하려고 집을 나왔고, 근데 이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네. 자살은 하지 않고 네. 아이를 낳고 나서 1년 후에 집을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갑자기 잃고 혼자 이제 엄마 없이 살아온 아이가 성장을 해서 결국은 병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이도 자살을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 좀 비극적인 내용이죠. 네, 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력감, 슬픔을 네. 느끼고 또 자살까지 꿈꾸게 되고 네, 이게 실제로 좀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뭐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좀 치달을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성적으로 네. 만약 가거나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방치가 됐을 경우에 뭐 심각한 경우는 이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속 자살을 하려고 어떤 시도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선생님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우울이 참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느 시점부터 예, 그렇게 됐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좀 가볍게 좀 생각하고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치료 방법이 네.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돼야 되고 네, 정확해야 네. 된다. 네. 시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울감 자체를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고요. 한 2주 이상 이런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제 우울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럼 전문가를 좀 찾아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데 뭐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사고가 굉장히 이제 그 지배적이다 그러면 예.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실제로 자살 시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우울한 경우가 많고 우울증 걸리신 분들 중에 자살을 통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약물 치료를 받을 걸 이제 권해드리고요.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네. 노력해봐야 되겠어? 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어? 뭐 내 미래는 어두워. 사람들은 뭐 다 행복하지만 나는 불행해. 뭐 이런 답이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갖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아니 주변 사람을 보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인지치료에서는 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요만큼 생각을 달리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바꾸게 되면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이 잘못된 생각을 찾아서 그 생각을 교정하는 것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잘 듣다 보면 네. 어쨌든 우울도 이제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일생에서의 한 과정이고 한 단계고 그럴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예.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우울감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좀 따뜻한 당부가 있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늘 이제
무슨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가끔 이렇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는데 우울한 분들한테 뭐 힘을 내라, 뭐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사람 이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것이 일단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라는 것을 이해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너무 노력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사실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우울한 분이든 아니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순탄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좀 그 편하게 마음을 갖고 좀 여유를 찾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주변인의 역할도 또 중요하다. 그렇죠. 주변이 역할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어른분들은 그랬죠. 아유,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참 뭐 이런다 그랬는데 네네. 그런 문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울장애들은. 예. 자, 다음 영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는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예. 영화네요. 역시 이제 우울 장애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데 어떤 영화인지 먼저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네.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예요. 미스터 존스. 이 영화 되게 네. 오래돼서 예. 그 영화를 직접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예.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 미스터 존스가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양극성 장애가 저는 처음에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게 네. 조울증과 그렇죠. 좀 조울증. 예. 다른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조울증은 정확히 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예, 조울증이 우리가 그 조증 상태, 우울증 상태 이제 이렇게 좀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양극성 장애도 사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을 양극을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러니까 기분의 최고치, 기분의 최저치를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이제 그 양극성 장애라고 할 수가 있죠. 조울증, 이 영화 속 주인공도 또한 이제 조울증을 이제 네.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주인공의 어떤 행동들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찰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미스터 존스 이제 이 존스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그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뭔가 기분 조증일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계속 웃고 사람들한테 가서 다가가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충동적인 행동. 예. 뭐 음악회 같은 데 가서 자기가 거기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가고 막 예. 만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 아니면 위험한 행동, 남한테 피해가 본인한테도 피해가 될 만한 이제 행동들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다운되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데도 이름 하나 대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우울한 모습이 진짜 그 본 모습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울증의 네. 패턴이라고 할까요?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는지도 좀 확인이 된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지금 양극성 장애 원으로 예.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을 때는 조증 상태가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거로 나타나고요. 예. 뭐 덜어는 2, 3주 이상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조증 같은 경우가 이제 잠깐 나타났다가 또 우울증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네. 이 조울증을 안게 됐는지 그런 얘기가 좀 풀어지나요?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잠깐 나오는데요. 네. 이제 어린 아들을 이제 잃으면서 그 이제 그 충격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양극성 장애를 이제 앓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양극성 장애 원인이라는 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또 뇌 구조의 어떤 특이성, 또 유전적인 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아들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증상이 갑자기 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가 그냥 일반 우울증보다 네.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네. 이건 역시 좀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그냥 아주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조증기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아주 자신감을 보이면서 좀 위험한 행동을 많이 초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강제 입원돼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입원이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약물 치료가 이제 끝나고 이제 우울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심리 치료를 같이 병행을 이제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도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스킬,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정신적인 질환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아주 필요한 그렇죠. 그런 조울증이네요.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좀 더 늘어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좀 심리 전문가로서 좀 네. 말씀 좀 전해주실 게 있다면요. 이분들에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를 이제 꾸준히 받게 되면 예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양극성 장애는 그에 비해서는 좀 예후가 좋지는 않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태가 이제 악화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저희 이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열심히 이제 그 치료에 임하셔가지고 좋은 이제 결과를 얻도록 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본인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좀 더 가지시고. 그렇죠.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뭐 예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따져서 그러면 치료를 뭐하러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삶의 그럼요. 질이라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우울증 또 양극성 장애 얘기를 함께 선생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더불어서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마인드온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